예, 이번 시간에는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여 자료 입력과 관련해서 먼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확인하기 이전에 근로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추후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의 개념은 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종속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각종 대가를 의미합니다. 1번 근로 제공으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유사한 성질의 급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 따라 상여로 받는 금액,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상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법인세법에 따라서 상여로 처분된 금액, 요거는 인정상여가 됩니다. 네 번째 퇴직금으로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직무발명보상금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근로계약에 의해야 되고 종속적 지위로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속적 지위라고 하는 부분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모두 다 수행한 이후에 약속된 시간까지 눈치를 보고 자리를 지켜야 되는 케이스는 종속적 지위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근로소득 중에 비과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과세 근로소득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일직료, 숙직료로서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 비과세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가운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가 되고 있는데, 잠깐 정리를 해보면 자가운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입니다.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종업원 소유 차량입니다. 소유 차량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소유 차량을 확인하는 방법은 차량 등록증을 보시면 됩니다.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자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명의자로 판단하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에 사용해야 되고요. 업무에 사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실비 정산을 하면 안 된다. 정산하면 안 된다. 네 번째는 지급 규정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종업원 소유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죠? 종업원의 소유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차량 등록증상의 명의자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명의자가 단독 소유냐 공동 소유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단독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회사 직원 홍길동 이렇게만 되어 있을 때 이 부분은 공제 대상입니다. 비과세가 된다라는 거죠.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공동소유, 홍길동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뒤에 외일이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비과세 적용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비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비과세가 적용이 될 수가 없지만, 비과세 적용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적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제 적용을 해주냐 하면 예외적으로 적용해주는 경우가 부부 공동명의, 부부 공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정을 해줍니다. 인정을 해주고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런 경우에 누구를 비과세 해줄 거냐 하는데, 이 경우에는 둘 다 비과세를 해줍니다. 둘 다 비과세가 된다. 이것도 또 챙겨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종업원 소유 차량이어야 된다는 거 가장 중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차량의 범위에는 일반적인 승용차라든가 뭐 화물차 다 됩니다. 다 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이 오토바이, 이륜 자동차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륜 자동차, 이륜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가운전보조금 많은 분들이 적용을 받고 있는데 적용받으실 때는 반드시 본인 소유의 종업원 소유의 차량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1페이지에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지출증빙 서류 비치 여부라고 나와 있는데요. 20만 원 지출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갖출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페이지에 위에 첫 번째에 있는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적용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동명의 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예규 나와 있습니다. 각각 적용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63페이지에 예규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로부터 근무하면서 각각 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둘 다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회사별로 비과세 됩니다. 자, 세 번째 비과세가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에 대해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1번 기억리언은 교원과 특정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적용받기 어렵고요. 디귿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기업 부설 연구소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 우리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할 때 연구인력 개발비세 공제가 적용되는 분들은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이제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제 재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직원들이 천재지변으로 불편을 겪게 되면 정부에서 원래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정부에서 지원하기 이전에 회사에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하면 근로소득세 비과세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입니다. 자, 양갈로 이번에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이 부분은 이제 점심을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자, 점심을 밥으로 주는 경우와 돈으로 주는 경우, 밥값을 주는 경우입니다. 자, 밥으로 주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를 합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근데 밥은 안 주고 돈으로 밥 사 먹으라고 돈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1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줍니다. 만약에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5만 원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밥도 주고 돈도 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둘 다 주면 밥은 무조건 과세고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고, 돈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밥은 비과세, 돈은 전액 과세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출산보육수당과 관련되는 비과세 규정입니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66페이지 그 표를 보시면 자녀 수에 따라서 달라지느냐 하는데,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 원 비과세가 되고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6세 이하의 자녀 1명을 두고 아버지와 엄마가 각각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때 각각 10만 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분기별로 일괄 지급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3개월에 한 번씩 3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하면 10만 원 비과세, 20만 원 과세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 이상의 근무지에서 중복해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합쳐서 10만 원만 비과세가 됩니다.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자, 67페이지에 생산직 근로자 등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규정입니다. 자, 첫 번째 업종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요거는 이제 이번에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폭 확대가 됐죠. 공장, 광산 근로자, 공장, 광산 근로자로서 이제 생산 및 관련 종사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그라미 3번에 운전, 운송 관련 종사자,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동그라미 4번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단순 노무직 종사자인데요. 이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 표준이 5억 원 이하인 사업주에 한합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 5억이라고 할 때 이때 5억은 사업소득에 대한 것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 요 요건들이 갖춰진다라고 하면 우리 편의점이나 백화점 판매직이라든가 또는 음식점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급여 수준에 따른 부분을 보면 급여는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자, 직전 연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우리 표현했던 부분이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사원 등록에서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직전 연도 급여 불러오는 부분 앞부분에서 다 설명드렸고 세무사랑 프로를 활용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월정액 급여 190이라고 할 때 월정액 급여 68페이지에 월정액 급여는 매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차감한 금액을 월정액 급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나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이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급여 대장 쪽에서 수당 등록을 등록할 때 이 부분을 부정기적인 급여에 대한 부분을 구분 표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기적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매월 급여로 항목별로 1년 12번 급여를 받는 부분은 정기적으로 매월 받는 거니까 포함이 되는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2번을 받지 않는 항목, 즉 11번 이하로 받는 부분들은 제외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항목들은 부정기적이기 때문에 전부 다 제외하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예규에 월정액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라 함은 성과급 수당 등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경우가 아닌 거. 즉 12번 받는 게 아닌 11번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번 이하로 받는 것들은 제외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음번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자, 광산 근로자는 전액 공제를 해주지만 그렇지 않고 나머지 생산직 등에 대한 근로자는 연간 240만 원까지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69페이지에 통상임금에 가산해서 지급받는 급여의 범위,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의 범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0시부터 오후 6시를 야간 근로라고 하고 있고 일반적인 연장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른 연장 근로와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야간 근로라고 합니다.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 연장 시간 근로에 대해서 비과세되는 수당이 얼마까지나라는 걸 한번 보시면 정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이고 통상 임금이 10,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장 근무 시간 4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면 연장 근무 4시간으로 인해서 받는 급여가 시간당 5,000원이 되겠죠. 그죠? 4시간에 대해서 5,000원을 받게 될 겁니다. 그 5,000원의 수당 또 50%가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00원을 증가가 되게 되는데 자, 이 경우에 연장 근무 시간으로 인한 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수당은 얼마냐면 4시간으로 추가 4시간으로 인해서 받는 총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수당 5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수당 5,000원과 시간당 급여 50% 업되는 금액 2,500원 합쳐서 7,500원을 기준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휴일 근로나 야간 근로 전부 다 동일합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70페이지에 별표 2, 별표 2의 2 생산직 관련되는 관련직에 대한 범위를 요약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보십시오. 71페이지에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입니다.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정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고 있는데 72페이지에 원양업 선박과 관련되는 부분은 월 300만 원, 건설 현장과 관련되는 부분 300만 원, 그 다음에 북한 지역이나 기타 국외 지역은 월 100만 원 비과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국외 근로소득도 우리 앞에서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봤듯이 사원 등록의 기본사항 쪽에서
국외 근로자에 대한 부분 체크하도록 돼 있었죠. 거기에서 비과세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참고로 보시면 자,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사람은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제가 250을 월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300만 원까지니까 250은 전액 비과세가 될 거고 50만 원은 한도 미달로 비과세를 지금 못 받고 있죠. 이 못 받은 50만 원이 다음 달로 2월 되느냐 하는데 2월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냥 소멸이고 그 다음 달에 다시 300만 원 기준으로 비과세 또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당해월 국외 근로소득에는 당해월에 귀속하는 국외 근로로 인한 상여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월로 보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 본인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본인 학자금이 비과세가 되는데 초등학교,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시설에 입학금, 수업료 이런 부분을 냈을 때 비과세가 됩니다. 요건은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이어야 되고요. 직업 기준에 의해서 직업이 돼야 되고 세 번째 요건은 교육훈련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교육훈련 후에 해당 교육기간을 초과해서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훈련비를 반납하는 걸 조건으로 해서 지급을 할 때 이 본인 학자금은 비과세가 됩니다. 자, 이때 학자금은 학교와 직업 능력 개발 시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를 위해서 사설학원, 즉 영어라든가 뭐 외국어 또는 예술과 관련되는 이런 쪽에 사설학원과 관련되는 학비를 보조해 줄 때는 그 부분은 과세가 된다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과세다라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장 표시에서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근로소득과 비과세 근로소득을 포함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등록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